우리 손호쌤이 선정이 되셨고 그 촬영을 한 데 구매하셔서 이번 여름방학 텐텐 때 아침 일찍 학생들 집 앞에 가서 아침 공부할 수 있도록 틀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아껴 쓰기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코리아파인에서 부원장직을 달게 됐고요. 일단 제가 타이머를 좀 맞춰가지고 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서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입시와 관련해서 너무 잘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요? 저번에 그 메가박스에서 했다고 달라졌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3 위주로 이번에 사실 상진쌤이 전반적인 육모 관련된 얘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이번에 좀 고3 육모 관련해서 국어와 관련돼서는 좀 그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할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 국어 공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대충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원래 이 그 육모 분석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하고 겹치고 스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개하려고 일부러 찍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컷이 높아요. 그 얘기는 쉬웠다는 얘기죠. 보통 좀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는 70점 초중반, 좀 쉬운 시험 같은 경우는 80점 조금 이상 되면 보통 3등급을 컷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4등급도 73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굉장히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쉬운 시험에서 우리가 앞으로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대비를 할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에 본 이 시험은 잊으세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난이도는 저는 한 중에서 중하 정도로 잡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시험이라는 건 문제 성격은 국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기본기 확인. 그럼 여기서 기본기는 뭐냐? 어휘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독해하고 그 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어휘력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냐. 그리고 시간 안에 정확하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냐. 이 두 가지가 기본기인데 이번 시험은 약간 기본기에 가까웠던 시험이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약점 확인인데 약점을 집중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심화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약점을 여러분들 약점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를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본기 딱 여러분들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읽고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찾아내느냐. 그리고 특히 어휘력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어휘력 때문에 틀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제가 수업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정외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3들아 정외감이 뭐지? 정외감이 뭐예요? 네, 정외감은 존경하고 두려움. 그러니까 만약 정외감이라는 그런 그 선지가 있으면 그 지문 안에는 무조건 존경하는 거 하나, 두려운 거 하나, 두 가지 심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틀린 거죠. 근데 이번 그 현대시에서 그런 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상충. 상충은 서로 다른 게 충돌하는 거죠. 근데 충돌한 게 없으면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근데 상충을 뜻을 몰라가지고 실제로 틀린 1등급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휘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기본기 확인에 가깝다. 그래서 사실 저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9월 수능 무조건 어렵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 등급이 잘 나왔어. 그러면 좀 여기 안주가 그럼 국어는 좀 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거 해볼까? 하다가 연락을 많이 하는 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항상 국영수는 똑같이 꾸준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정직강 선생님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사탕 같은 거에 이렇게 쳐버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평가원의 메시지는 없었다. 네, 얻을 건 없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유무 특징을 좀 보면요, 신유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독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가나 복합 지문이 나왔는데 이번에 인문 지문이 출제가 안 되고 사회법에서 출제가 됐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9월 모의고사 수능 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이문이 그 복합 지문이 이문으로 나올 때는 애들 굉장히 쉬운 편이라서 잘 했는데 그걸 이번에 법으로 엮으니 앞으로는 경제로도 엮을 수 있고요, 과학기술로도 엮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한번 해보면은 이번에 예술과 과학이 엮여져서 복합 지문으로 수능이나 9월 모의고사 때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번에 그 보면 뭐 지브리 같은 걸로 막그 그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막 SNS 올리고 카피사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과연 그 지브리의 어떤 기술적인 결함은 없느냐? 예술적으로 그렇게 엮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예술과 그 법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지브리로 하는 게 저작권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그 바탕은 그 사람의 초상권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결합을 해서 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통합적인 언어 공부, 다방면적인 공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철저히 유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건데 저는 특히나 굉장히 이제 그 일반된 해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박철원 원장님께서도 이제 8.3 공식집 해가지고 일반된 해석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끝나고 그 공식집처럼 그걸 하나씩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설 같은 경우는 상황과 사건을 검수하라. 자, 이 패턴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실제로 이번 6월 모의고사 지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답이 2번이에요. 근데 2번을 잘 보면 애들이 은근히 이거 많이 틀렸거든요. 왜? 여기 초월적 세계에서 생긴 사건이 맞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는데, 자, 지문이 이겁니다. 이 지문을 보시면요, 좀 글씨가 좀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처음에는 현실 세계에서 전쟁에서 이겨요. 어떤 장수가, 여기 장수가 진옥이죠. 김진옥이라는 장수가 이겨요. 그러다가 왕한테 가는 도중에 여기 있는 동자한테 잡힙니다. 동자가 그 용궁에 있는 신하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동자가 얘기를 하죠.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옥을 데리고 동자가 그 용궁 세계로 데려갔어요. 그걸 잘 보세요. 여기 처음에는 어디였죠? 처음에는 현실 세계였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그 용궁이죠. 용궁은 초월 세계잖아요. 용궁이 실제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전쟁이, 그 이야기가 인간 세계와 초월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대신해서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초월 세계만 해당하는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두 개를 묶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수업 들은 친구 중에 현재 지금도 듣고 있는 애인데 여기 처음에 들어와서 7등급이었는데 한 달 듣고 한 4등급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바로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된 해석 그리고 그대로 복습하고 적용하는 연습, 그런 게 국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그 선을 좀 그어서 여기까지는 현실 세계, 여기까지는 초월 세계, 이런 식으로 범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엄매 난이도가 대폭 상승됐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 화작과 엄매 두 개를 나눠서 했을 때 국문학계에서는 교수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나누면 애들이 문법 안 배운다.
그러면 문법 교육 완전 죽는다.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 거 못 배우면 그거 교육 문제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부터 흐름이 선택 과목에서 엄매를 유독 어렵게 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매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표준 점수에서 이득하려고. 근데 아직도 엄매에서 20분 있었어요? 2문제 이상 틀려요? 그러면 하지 마셔도 돼요.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선택을 다 맞고 그 안에서 다른 영역을 맞았을 때 3등급, 2등급 이상이 돼야 엄매 그 표준 점수가 정시에서도 효과가 있는 거지 3등급이 안 돼. 그럼 차라리 선택 과목 다 맞고 그걸 3등급, 2등급 올리는 전략이 더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화장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 과목 다 맞고 등급 올리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선택 과목 24점, 문학 38점, 독서 38점이에요. 그래서 100점인데 여기서 보면 자, 선택 과목 독서, 문학을 합치면 그 독서 중에서는 독서론이요? 쉬운 독서론까지 합치면 72점이에요. 72점이면 3등급에 가까운 4등급이 나오거나 어려우면 3등급 꼬리입니다. 거기다가 인문 하나 쉬운 거 인문 하나 쉬운 거 맞추면 금방 80점이에요. 그 지문에 있는 게 다 맞는다는 가정. 그러면 얼마나 선택 과목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이번 바꿨습니다.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엄매 선택자들 중에서 이 부분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은 조금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보시면 자, 현재 그 흐름이 굉장히 2024학년도 수능과 굉장히 유사해요. 자, 보시면요. 2024학년도 점수인데요. 6월 쉬었어요. 88, 94. 98, 94. 9월 조금 어려웠어요. 91, 98. 근데 수능에서 완전 대박을 쳤어요. 이거는 거의 불수능이 아니라 애들을 다 태워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88점, 84점. 지금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수험생 총수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이상민 원장님께서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이번에 9월 모의고사 수능 때 이렇게 증가할 수 있어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왜? 6월 모의고사 안 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재수나 단수를 생각하거든요. 할만한데? 그러다가 하는 거죠. 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역대급 상위권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애초에 1등이 되면 좋겠지만 안정적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정시에서 국어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은 수준까지 하면 3등급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완전 최상위권 싸움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에 집중을 전략을 짜가지고 다 맞출 수 있는 전략으로 나머지 버려도 3등급 이상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후부터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별 전망을 보면 독서는 현상 유지나 아니면 전체적인 약간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문학은 일부 문항이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문학 쉬웠다고 우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잘 봤다고 나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사람이. 언제 또 어려울지 몰라요. 그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게 문학입니다. 무조건 문학은 다 맞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독서는 한 지문 버려도 두 지문 버려도 3등급이 3등급까지 꼬리는 하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됩니다. 한 지문 더 풀면 더 좋겠죠. 근데 한두 지문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히나 현대소설에 힘을 주거나 좀 현대식, 고전식 플러스 고전식.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죠. 선생님 수업 때. 고전식 플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투, 옛날 말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A는 B가 아닌 게 아니다. A는 B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 이 말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지문이 구성돼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 고3 친구들 정신 똑바로 차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미 도출과 판단, 그러니까 평가원이 의미 도출, 자기네들 의미 도출을 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찾느냐 판단하는 어떤 유형의 사고가 필요한 문제 반드시 출제될 거거든요.
그걸 제가 수업 때 진행을 계속 하고, 지금 제가 이제 그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하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습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기출이 답이에요. 기출 문제 보고 답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기출이 1순위, 2순위 EBS, 3순위가 사설. 사설 볼지 말라는 건 아닌데 EBS보다는 좀 후순위를 보도 좋을 것 같다. 근데 EBS가 연계가 되니 EBS를 어떻게 수완 수톡의 본책, 버전 문제보다는 그 본책을 지금 꼼꼼히 분석해서 이해해서 그거를 기출과 연계하는 학습, 기출 연계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제 판단 연습, 한정에 빠지지 않는 연습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논술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논술 수업은 시즌 1, 2, 3, 4로 되어 있는데 일단 시즌 1과 시즌 2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6월 이후부터는 7월부터는 시즌 3가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서는 제가 논술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메가스터디에 그런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그것과 유사하게 시험을 만든 모의고사 치르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개인 사비로 다 사서 여러분들하고 풀리면서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시즌4는 이제 대학별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1회부터 7회까지 해가지고 기본형, 심화형. 보통 심화형은 경영, 경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리, 인문술이 있는 거. 그리고 기본형이 보통 우리가 봐야 되는 인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9회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는 7회분까지 있는데, 9회분까지 여러분들 다 푸시면, 합격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체 모의고사 훈련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적중 문제를 제공해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유형별 학습을 하는데 실제로 제 수업 교재에서 애들한테 연습했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유흥길의 완장이라는 작품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자, 이 지문에서 지금 이게 실제로 성신여대 문제입니다. 성신여대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지금 찍어준 부분이 그대로 연습시킨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거 하면 감이 생기겠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강래 극작가의 파수꾼이라는 고1 교과서에 나와져 있죠. 고1 교과서에도 있고 고2 문학에도 있는데 아마 문학 정의나 문학 비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내용이 있죠. 앞부분 줄거리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촌장하고 다가 대화하는 부분 잘 보시군요. 그 내용이 문제에서 이것도 똑같이 성신여대 문제입니다. 성신여대 문제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자체 교재에 있는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연습, 모의고사 연습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런 연습이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논술학교에 조금씩 더 가까워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논술 처음부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이번에 여름방학 특강에 신규생들을 위한 보충 특강이 있습니다. 이때는 개념 이론도 하고요, 실제로 글쓰기 수업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면서 피드백도 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알차게 이번에 구성을 했다는 거. 그래서 대충 특강을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특강의 지향점은 어휘력, 문법 개념, 기본기 쌓기하고 두 번째 문학, 비문학에서 보케력 피지컬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문학은 특히나 정확한 선지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비문학은 보케력 피지컬을 향상시키는 거. 그리고 이번에 2학기, 이번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시면 방학 후에 곧 있으면 2학기 9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모의고사와 내신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는 근데 내신을 준비하면 모의고사는 제대로 대비가 안 돼요. 근데 모의고사를 준비하면 내신은 자동으로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의고사 플러스 내신이 연계되는 학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의고사와 내신은 자웅동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등과 고등의 어떤 연결성 있는 수업, 특히나 중등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결성 있는 고등학교까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수업, 한 번 배우면 까먹지 않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번에는 고3 친구들은 제가 이제 특별히 수능 특강 문제를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질 건데, 문법, 그리고 그 문학, 그리고 비문학, 그리고 언어하고 화법과 작문, 이걸 네 가지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시기를 기울여 만든 자체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그 여름방학 때 EBS를 정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걸 모르실 때. 자, 그리고 고1, 고2 문학을 위한 특강. 네, 그래서 향가, 시조, 가사. 이 부분이 사실은 2학기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고등문법 총정리. 이거는 고1, 고2 친구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내용들 커리큘럼을 진행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강 순서는 추가 정리인데 어차피 다 안내가 나갈 거라서 중요한 거는 요거 보시면 돼요. 혜택 및 참고사항에 2개 이상 특강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할인 혜택이 있고요. 또한 제가 이제 그 원장님하고 이제 중등 그 영어과 수학과 수학 선생님하고 같이 한 건데 코리안파의 학생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 30% 깎아줍니다. 얼마나 개득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제 시간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클리닉 이렇게 깔끔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텐트를 이용해서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시고 2학기 때부터 하늘을 날 수 있는 비상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